안녕하세요. 마을기업의 2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의 목차를 보시면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이해 및 추진 절차, 마을기업의 관리, 지역에서의 마을기업의 역할, 마을기업의 지원 정책 및 나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이해입니다. 마을 기업의 육성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마을 기업의 어떤 지금까지의 흐름, 이 변화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을 기업의 사업 개요를 보면은 2009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10년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을 확정하고 마을 기업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태동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10년에 12월 마을 기업 육성 100이라는 것들이 수립이 되고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전국에 1,556개가 운영 중이고 매출은 1,928억 원에 달하면서 일자리도 2만 62명을 배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11년에 그 마을 기업의 매출을 보더라도 196억 원 정도였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발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가서는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매출 신장을 보이면서 2019년 현재 1,928억 원이라는 매출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도 2011년에는 3,145명에 불과했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2013년에는 1,117명에 이르게 됐고요. 2019년 현재 2만 62명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 기업이 점차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을 기업의 육성 사업을 지역별 현황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그 1,556개소가 있고 전체 가장 많은 그 비율을 보더라도 경기도가 179개소나 됩니다. 그리고 전남, 그 다음에 또 충북, 그 다음에 경북에 이어서 쭉 전체적인 분포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청남도, 전라도, 전북, 전남, 경북,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별 마을 기업 현황이 100여 곳이 넘게 되어 있고 나머지도 꽤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1,556개소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비율을 100%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이 일반 식품입니다. 그리고 전통식품이 13.5%, 그리고 관광체험이 12.7%, 그 다음에 공예품이 5.8%, 교육 부분이 4.4%, 문화예술이 4.1%, 재활용이 2.4%, 유통기업이 1.4%, 그리고 의류와 신발이 1.0%, 물류 배송이 0.8%, 사회복지가 0.7%, 에너지 부분이 0.3%, 기타가 8.6%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타는 제조라든지 출판, 건설, 포장, 뭐 숙박, 축산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업종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을 기업이 육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법인 형태별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영농조합법인 40.2%, 협동조합법인 25.5%, 주식회사가 19.2%,
농업회사법인이 3.7%, 사단법인이 2.3%, 영어조합 법인이 1.6%, 사회적 협동조합이 1.0%, 재단 법인이 0.2%, 기타가 6.3%입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별 그런 그 법인 형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마을기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기업 사업 공모가 뜨게 되면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은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신청 단체에 대한 설립 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신규 대상 필수 교육과 2차 지원 신청 대상 전문 교육으로 나누어서 중간 지원 기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을기업 사업 계획서가 그 다음에 제출이 되고요. 신청 단체는 시군구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심사위원회 운영과 신청 단체 심사가 이루어지고 신청 단체에 대한 현지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선정 단체 시도의 추천과 재지정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시도의 심사위원회 구성과 사업단체 최종 선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행안부에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 및 지정이 이루어지는데 행안부에서 실태조사 TF팀이 구성이 돼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약정 체결 및 사업 수행, 그리고 사업 관리 등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요. 이 부분 역시 시군구 사업 수행 단체, 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합니다. 매월 현지 점검과 관리 카드를 제출하고 마을기업 중간 8월 보고와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마을기업 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이런 추진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및 지정입니다. 우선 그 서류 적격 여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신청한 기업이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한 서류 적격 여부 검토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군구는 시도 지원 기관과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적격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마을 기업이 제출한 서류 일체와 함께 제출합니다. 적격 여부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 탈락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 요건에 관한 심사입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기준에 따라서 마을기업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그간의 사업성과 사업 계획의 어떤 그 적정성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평균 점수 80점 미만은 탈락하게 됩니다. 이럴 때의 구성은 7인 이상의 민간위원, 그래서 민간위원 50% 이상이 참여하는 그러한 것들로 구성을 하게 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그 검토 내용으로 보면은 적격 검토 보고서하고 사업 신청서 등을 토대로 해서 검토하면서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심사 대상 기업의 사업 계획 발표 후에 그 심사 대면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도는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서 첨부된 서류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추천을 하게 되고요. 신청 서류 일체는 시군구의 적격 검토 보고서 등과 함께 이렇게 다루어지게 되고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탈락 사유를 명시해서 시군구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종 심사 및 지정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시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최종 심사가 이루어지고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지자체 또 마을기업 지원 기관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마을기업 지정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탈락기업은 탈락 사유를 반드시 명시합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마을기업에 지정된 기업과 약정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약정이 체결된 기업에 한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의의 지정서가 교부가 되고 마을기업 지정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군구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서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는 즉시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심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신규 마을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은 공동체성이 20점, 공공성이 20점, 지역성이 20점, 기업성이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2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여기에 가산점 3점이 부여가 되는데 이 가산점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지구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에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요. 또는 복지부의 그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하거나 지역의 취약계층 돌봄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성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기업을 집중 발굴하기 위한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읍, 면, 동에 신청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고요. 또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또 출자자 중에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또한 빈집이나 폐교 등을 활용 방안으로 포함해서 마을 기업을 신청한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이처럼 가산 분야는 중복되지 않고 신청 시에 한 가지 분야에만 선택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이 가산점 그 여부는 그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심사기준 2회차 마을기업 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2회차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성이 15점, 공공성이 25점, 지역성이 15점, 기업성이 2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1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포도를 보시면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10점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조정된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역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가산점 분야의 3점은 출자자 중에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첨부했을 때에 이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 심사 기준 3회차 고도화 마을기업 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공동체 10점, 공공성이 30점입니다. 지역성이 10점, 기업성도 30점입니다. 사업 계획의 적정성, 실적을 포함해야 되겠죠. 그동안 계속 해왔던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10점, 그래서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이 역시 가산점 3점이 부여됩니다. 이때에는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 4시간을 이수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출자자 중에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가점에 대한 분야는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신청 시 한 가지 분야에만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관련된 증빙 자료는 첨부해야 됩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을기업의 교육에 관한 부분은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마을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마을기업의 설립에 대한 필요한 필수 교육이 지원되는데요. 대상으로는 마을기업 회원이나 근로자, 설립 희망자, 담당 공무원이 이에 속하고요. 필수 교육과정은 신규 교육과 전문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규 교육과정은 입문, 기초, 공통, 심화 교육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시도 마을 기업의 지원 기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마을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 교육뿐만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요. 교육 운영에 있어서 해당 시도 마을 기업 지원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시도 지원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교육을 공동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는 그런 교육을 운영한 마을기업 지원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마을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자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규 교육은 24시간 이루어지고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은 지정심사 전후로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심사 전에 입문교육 7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마을기업 지정 후에 기초, 공통, 심화교육 총 17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을기업 교육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7시간은 필수 인원이 회원 5인 이상이고 대표자는 필참이며 교육 대상은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모든 법인 단체입니다. 교육 시기는 심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 내용으로는 마을기업 및 공동체에 대한 이해, 우수 사례 교육, 마을 자원 발굴, 자가 진단표 및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기초 7시간은 회원 5인 이상이 필수 인원으로 참여해야 되고 대표자는 필참입니다. 이때는 교육 대상이 1회차 신규 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참여이고요. 교육 시기는 심사 후 약정 체결 전 2, 3월에 이루어지고 이 교육 내용으로는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 운영 방안, 마을 기업 갈등 관리, 마케팅 및 판로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공통 7시간으로는요. 회원 2인 이상 필수 인원으로 참여해야 되고 대표자는 필참입니다. 이때도 역시 교육 대상은 1회차 신규 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으로서 약정 체결 후에 4월에서 5월경에 이루어지고 번역별, 업종별 네트워크 조성이라든지 번역별 사례 공유라든지 선배 마을 기업과의 교류, 소통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는 심화 3시간입니다. 이때 필수 인원은 회원 70% 이상이어야 되고 교육 대상은 1회차 신규 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입니다. 교육 시기는 약정 체결 후부터 보조 사업 종료 전까지이며 그 교육 내용으로는 마을기업 경영관리 컨설팅과 그 안의 내용으로는 재무나 회계, 인사, 성과 관리 등에 대한 부분이고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한 부분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구성은 아주 체계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전문교육 4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2회차 재지정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 신청 전에 전문교육 4시간이 반드시 이수돼야 되고요. 3회차 고도화 마을기업 지정 또는 우수마을기업 선정
신청 전에 마을 기업이 당해년도 새롭게 전문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가점 부여가 됩니다. 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공무원도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전문교육은 그 제도 안에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의 관리 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경, 시장과 지역 등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신 마을기업 우수 사례와 해외 우수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전문교육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교육이 4시간으로 이루어지고 필수 인원은 5인 이상이면서 대표자는 필참입니다. 교육 대상은 2회차 재지정 마을기업 지정 신청자는 모두 필수이고요. 3회차 고도화 또는 우수 마을기업 지정 신청자는 희망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도 이에 속하고요. 교육 내용을 보면은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상품, 서비스 기획, 개발, 특허 신청,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 관리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기타 마을 기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도 이에 속하고요. 2차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도 교육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마을 기업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및 관리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정기 지도 점검입니다. 시군구와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마을기업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지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보조사업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상반기, 3분기, 4분기로 나누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상반기에는 실태조사 항목, 3분기에는 경영실태,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4분기에는 보조금 집행 실적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신규 마을기업 지정 후에 2년차 이내인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상반기에는 실태조사 항목과 하반기에는 경영실태, 사업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마을기업에서는 연 1회 실태조사가 병행되고 그러한 병행 되는 점검 내용에서는 실태조사 항목, 관리카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 점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특별 점검은 시군구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 수급 등이 우려되는 마을 기업에 대해 정기 점검 외에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또한 시군구는 보조금 지원 종료 1회차 또는 1, 2회차 또는 1, 2, 3회차 지원 종료 후에 운영 경과된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존속 여부 등 판단을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군구는 특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도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반사항 조치 기준입니다. 지자체는 마을기업이 시행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 주의 및 시정 지시, 경고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 지시 후에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라든지 마을기업 사업 참여 시에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부정수급 또는 보조금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환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에 관한 및 제재 및 제7장 벌칙,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97조 등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마을기업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서 일반 기준이 있는데요. 이 일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의 및 시정 지시 후에 15일 이내에
불이행 시 경고할 수 있고요. 경고 후에 30일 이내에 불이행 시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기책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향후 2년 동안에 그 동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입니다. 우선 그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위반 행위와 조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의 일부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또 일정 미준수나 이미 일정 변경 등, 또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사업 계획 허위 이행하거나 고의 가실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는 위반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우선 사업계획의 일부를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주의 또는 시정 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 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허위 이행하거나 고의 가실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또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예산 사용에 관한 사항에서 예산 관련된 경미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 또는 시정 지시가 이루어지고,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지출한 경우에는 시정 지시 또는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산 계획 및 활용상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또는 참여 제한, 고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된 기관의 부정수급 사실 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 행위로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 결의서, 이러한 경우에 영수증이 상호 일치하지 않은 경우일 경우에는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이루어지고, 마을기업의 공공성 부분에서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위한 위반 경우, 또는 사회 공헌 활동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또는 시정 지시 또는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지도 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하는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의 보안 지시에 불응한 경우, 기타 관련 서류 미비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시정 지시, 또 지정, 취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사항 조치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로 지역사회에서의 마을기업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의 지역사회의 역할 및 경제적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그 마을기업의 지역사회의 역할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역 자원을 통한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성과를 이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창출이 나왔다면은 소프트웨어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마을 기업에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마을 단위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성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규 사업 분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창출해내고, 결국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 창출을 해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어떤 조직들에 대한 이런 그 결속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조직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을 기업의 추진 성과로 연결이 되는데, 역시 지역 주민을 사업에 따라서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또 일자리에 대한 창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고용,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또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을 기업이라는 그 대상자는 기업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그런 참여의 욕구나 또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마을이라는 지역의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을 복원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역 주민의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라든지 의식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그 마을 기업의 참여를 통한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들도 연결이 되고, 또 다섯 번째로는 지역마다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그것들과 같이 연계한 생산 소득이 확대되어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마을 공동체 생활 생태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지역에 대한 역량 강화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발전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자체나 또는 그러한 것들과 연계되면서 거버넌스라는 실현을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역사회에서의 마을 기업의 역할이다. 그런 역할을 통해서 경제적인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마을 기업은 어떤 지역에서 아주 그 독보적인,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을 기업의 지원 정책 및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기업의 지원 정책입니다. 자립 지원을 포함한 지원 정책에서는 첫 번째, 판로 유통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유통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마을 기업에서의 매출을 증진하기 위해서 판로 다변화에 대한 이런 노력,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입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통망의 확대라든지 유통업체에 대한 입점 지원, 입점 설명회 등이 이에 속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촉 행사, 그래서 뭐 상생장터라든지 박람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참여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과 유통 마케팅,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및 컨설팅입니다. 마을 기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을 기업 회원이라든지 근로자, 또 마을 기업 설립 희망자, 기타 마을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불어서 경영 컨설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을 기업 경영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원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마을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또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이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컨텐츠 제작을 통한 그런 적극적인 홍보와 또 배포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 지원입니다.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정보 교류라든지 조직에 대한 학습,
또 협업, 또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우선 지역별 협의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네트워크를 강화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이런 광역 간의 협업과 사회 경제적 연합체화하고의 수평적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길라잡이 마을기업 선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공한 마을기업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도하고 컨설팅함으로써 생존율과 성공률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고 또 마을 기업인의 날을 선정을 해서 보통 한 10월경에 상반기 중에도 개최하는 시도도 있지만 보통은 한 10월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때에는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우수 사례 발표라든지 또 팔로 마케팅에 대한 특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마을 기업에 대한 촉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기업의 또 지원 정책으로 우수 마을 기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우수 마을 기업은 그 마을 기업의 4대 운영 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또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 기업을 발굴하는 모범적 사례를 전파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수마을 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우수마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마을 기업으로서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2회차 이상 사업비 지원 그 후에 정산이 완료된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마을 기업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에 자리 운영 기간이 오래될수록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교육 이수는 의무가 아니긴 하지만 마을 그 우수마을 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 4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선정 방법에서는 시도에서 추천한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 기준은 마을 기업의 4대 요건 중에 공통체성이라든지 공공성이 우수한 마을 기업을 이제 우수 마을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선정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성이 높은 경우 또 모두의 마을 기업으로 지정하게 됨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이러한 우수 마을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또 지원 정책에서 모두의 마을 기업 선정이 있습니다. 모두의 마을 기업의 이 선정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은 마을 기업 하면은 연상될 수 있도록 간판 마을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마을 기업 가치에 대한 공유나 또한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모두의 마을 기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대상에서는 마을 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한 기업 중에서 성장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기업에 대한 그 우리가 이제 그 우대 사항으로는요. 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지 만 2년 경과된 경우와 또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기업, 또 그 공동체성이 높고 지역 공헌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마을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모두의 마을 기업 선정에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이 우대사항은 유통이 가능한 식품이라든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 외에 업종 중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고요. 또 제조라든지 유통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허가 또 특허 이런 것들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우대할 수 있고요. 또 자체 브랜드 보유라든지 상품 제작에 필요한 설비 이런 공장 이런 것들을 좀 보유한 기업에게는 조금 더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업에게도 우대하고요. 또 자체 온라인, 오프라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기업도 모두의 마을 기업 선정에 우대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기업을 대표하는 마을 기업가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의 문제를 마을 기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 기업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지역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좀 확보되고 자립심이 향상될 수 있는, 그래서 수익성을 좀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늘 고민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을 기업 협조자입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그런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마을 기업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정 지원 종료 이후에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런 마을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립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립에 대한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늘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는 성장의 원동력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성공 요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마을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 발전한 그런 요인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마을 기업으로 지역적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기업을 대표하는 마을 기업가는 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마을 기업 창업의 그 기본 조건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사업 계획서 같은 부분은 아이디어와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의 어떤 계기와 동기, 목적, 문제의식, 그 다음에 참여 자세 이런 것들이 명확히 드러나야 되고 또 명칭, 스타일, 내용, 또 개념, 또 지향성, 또 집중과 선택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 계획서 안에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차별성을 좀 부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서는 1년, 3년, 5년 단위로 단기, 중기 이런 그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더 이 마을 기업을 조금 확대하고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템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 수혜에 대한 욕구
내부에 대한 조사를 파악을 해야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계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아이템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유사 업종,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경쟁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법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허가라든지 인증에 별 무리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마련입니다. 창업자금, 또 운전자금, 또 설비자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보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개인과 단체 등을 통한 자기자금,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을 통한 차입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받는 보조금이라든지 조성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사업 취지나 찬성자 기부금 또는 회비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확대되고 어떤 사람을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부분인데요.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인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참여 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대한 동반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듀서나 또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지역 주민의 70% 이상을 확보해서 시군구 또 읍면동의 그런 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추진하는 업종 종사자하고의 연계망을 잘 구축해 나가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중장기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기업에 대한 협회라든지 또 중간 지원 조직 등 이런 관련 단체하고의 관계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라든지 전문가, 세무사, 법무사 등을 포함한 이런 전문가하고의 교류가 확대돼 나가야지만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사회적 어떤 그 직능단체라든지 시민단체들을 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을 때 이 마을 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또는 확대돼서 조금 더 활발한 그런 마을 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기업의 나갈 방향으로 아이템을 확대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을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영역을 넓혀서 조금 더 그 지속 가능 발전한 그런 그 마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템 영역을 확대해 보는 것입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옆집 선생님에게 이렇게 배우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연계 사업이라든지, 또 소비 부분에서는 쇼핑을 도울 수 있는 쇼핑 도우미 사업, 그 다음에 쓰레기 부분에서는 리사이클 사업을 통한 재활용 활용에 대한 사업, 또 그 정보통신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IT를 활용한 사업들을 연계해 볼 수도 있고, 커뮤니티에 관련된 사업으로 지역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가 또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으로는 주거에 대한 보호라든지 관리에 대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템을 또 구성해 볼 수도 있고, 물류사업으로는 공동판매라든지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서 그 판매에 대한 판로,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 부분에서는 지역 환경 사업으로 다양한 지역에 조금 더 뭐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라든지 좀 낙후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육아 부분에서는 부모 또 그 육아에 대한 다양한 그런 어떤 사업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을 기업에 대한 부분을 그 확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마을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기업이 나갈 방향으로 이 네트워크 구축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는 아무래도 여러 그 기관들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그 다음에 광역의회하고의 관계, 또 중간 지원 조직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또 그 지자체하고의 관계, 또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이 있는데 또 거점 대학을 활용한 그런 네트워크 형성과 또 지역의 금융기관하고의 관계 형성, 그다음에 지역 소재의 기업에 대한 경제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하고의 이런 그 연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세무사라든지 노무사 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능 나눔을 위한 지역 프로 보노에 관한 그런 네트워크 구축도 우리가 그 유기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마을 기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야기한 그 마을 기업의 나갈 방향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을 기업은 지역 강화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또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또 결국은 그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등등과의 어떤 그 기관들과의 육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자립과 연계와 자주 협동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기업의 이런 아주 긍정적인 지속 가능 발전한 지역 발전을 위한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마을 기업의 이해에 대한 2강 그 강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의 이해에 대한 부분은 1강과 2강으로 나누어서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그 마을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이런 마을 기업에 대한 이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